요즘 뉴스 보면 이란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비행기 표값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졌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맞아요. 아마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하고 검색해 보신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 가격이 왜 이래? 작년이랑은 뭐 비교도 안 되네? 이런 생각 드셨죠? 그거 여러분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진짜로 전 세계 항공권 가격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딱 보이죠? 국제 항공료 가격이 전쟁 전에는 배럴당 한 9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190달러입니다. 두 배가 그냥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건 뭐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꽂아버린 수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이렇게 비행기표가 비싸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항공료. 맞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값이 비싸진 거 절대 상상이 아니에요. 명백한 현실이고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항공료가 있습니다. 아니, 기름값이 오른다고 비행기 값이 그렇게까지 오르나 싶으실 텐데요. 항공사들한테는 이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운영비에서요, 무려 25에서 30%가 바로 이 기름값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료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이건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거의 푹판을 정통으로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냥 기름도 아니고 왜 유독 항공유 가격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항공유는요,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랑 좀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거든요. 일단 비행기 안전이랑 직결되니까 품질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엄격해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아두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처럼 공급에 살짝만 문제가 생겨도 가격이 바로바로 튀어오르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전쟁 때문에 위험 지역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야 하잖아요. 운항거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름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불안정하고 완전히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물론 항공사들도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런 유가 폭등에 대비하려고 해칭이라는 일종의 보험 같은 금융 전략을 다들 써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믿었던 방어막이 아주 처참하게 뚫려버렸습니다. 해칭이 뭐냐고요?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해서 가격 고정 계약 같은 거예요. 미래에 기름값이 막 폭등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약속한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해두는 거죠. 평소 같으면 이게 정말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번엔 왜 실패했냐? 바로 이 화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항공사들은요, 거래가 쉬운 일반 원유, 그러니까 WTI나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해칭 계약을 걸어놔요. 근데 문제가 터진 거죠. 전쟁 이후에 원유는 한 50에서 60% 올랐거든요. 근데 정작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는 100% 넘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칭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린 거고 결국 항공사들은 그 엄청난 추가 비용을 그냥 생으로 다 떠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항공사들이 떠안은 이 부담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항공사를 거쳐 우리 소비자, 바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도미노 효과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항공사들 경영 상황은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해칭은 실패해서 손실이 막대하죠. 유류비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항공유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환율까지 치솟고 있잖아요.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경영진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돈이 안 되는 노선, 즉 수익성이 낮은 노선부터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걸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여행객들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사들이 이 손실을 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바로 우리에게 유료 할증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랐으니 그만큼 항공권 가격에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진짜 문제는 이 유료 할증료가 이제 거의 끝반원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곧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도달할 게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이게 얼마나 오르는 거냐면요.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4월에는 18단계가 적용돼서 뉴욕 가는 편도 비행기에 붙는 할증료가 한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5월에 최고 단계가 적용되면 이게 5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편도예요, 편도. 가까운 일본 가는 것도 4, 5만 원 하던 게 거의 9만 원 가까이, 거의 2배로 뛰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 항공유 대란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유럽 쪽은요. 몇 주 안에 항공유가 아예 동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고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같은 곳은 벌써 일부 노선 운항을 취소했어요. 더 황당한 건 베트남인데요. 다른 나라 항공사들한테 우리 공항에 기름 없으니까 니네 나라에서 올 때 돌아갈 기름까지 꽉 채워서 와. 이렇게 통보할 지경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의외의 키를 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만약 한국이 항공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비행기를 띄우지 못할 것이다. 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빡 보여주는 말입니다. 전 세계 항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놀랍게도 우리나라가요, 아시아 전체 항공유 수출 시장의 17.7%를 차지하는 엄청난 항공유 수출 강국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한국산 항공유가 없으면 사실상 비행기 운항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단돈 1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유료 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표를 사는 날, 즉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를 확인하세요. 만약 지금처럼 계속 오를 것 같고 다음 달 할증료가 더 비싸질 게 뻔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표를 사는 게 이득입니다. 오르기 전 가격으로 묶어두는 거죠. 반대로 만약 유가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렸다가 더 싸진 할증료로 표를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요, 언제 비행기를 타느냐보다 언제 항공권을 결제하느냐, 이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진짜 단 며칠 차이로 뉴욕 왕복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 항공유 대란, 단순히 비행기 값이 비싸졌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흔들리는 지금, 다음 차례로 가격이 폭등하게 될 우리 일상의 무언가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